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송영진 방송 아침에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정말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치권은 갈 길 멀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이 부패하고 썩은 이러한 정치인들이 연일 방송에 나와 떠들고 또한 탄핵의 주역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아침입니다. 먼저 그 송영진 본방송에 앞서 송영진 방송 본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사저 앞에서 지금 집회를 그만두라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바스타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그 모습을 또 중계하던 서울의 소리 계정이 지금 구글 계정이 폭파되고 사라졌답니다. 자, 이게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에 서울의 소리는 지금 뭐 다른 계정으로 중계하겠다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서울의 소리는 그간 많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유튜브입니다. 사회적 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의 유튜브 계정이 사라짐으로써 많은 지금 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적 녹취록을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법적 소송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그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그 자체에서 현재서 그 삭제하기로 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현재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외교부 공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또 외교부 공관으로 옮기게 되면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사실은 4개월 동안 시위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경찰들이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때문에 이 그 집회에 관한 이러한 법률들을 다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 같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추격을 하면은 뭐 내로남불을 떠나서 정말 도둑놈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그 서울의 소리를 지금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계정이 해지되었다고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 내부 규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른 그 이유도 있습니다. 안정권의 시위 동영상을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틀었습니다. 안정권이 욕하는 양산 사저 앞에서 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저작권 위반으로 이 부분으로 신고를 해서 뭐 털렸다고 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서울의 소리는 사회 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 악은 여러분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데 이것도 빠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 말 많고 탈 많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어제 최고위원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그 모습을 봤겠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과 또 충돌을 하였고 배현진 최고위원과 충돌을 하였고 권성동은 뭐 또 이리와 반말로 이 대표 반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윤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신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가 지금 날카로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아슬아슬한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약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내일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 그 즉시 당대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 경고가 결정이 되면 최고 약한 수준인데 자격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현재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의 해명 증거도 사실 제출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할지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아무튼 수요일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이준석의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준석이가 이제 어떠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말은 자신은 뭐 윤리위원회 대상도 아니다, 경고도 안 된다, 이러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면 이 강용석을 복당을 받아줬을 거다, 그만큼 자신은 당당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대국민 겁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우파 국민을 향해서 이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되면 이 흑화하고 다니겠다. 이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러한 겁박들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어떤 경고라든가 이러한 그 징계 처분, 경고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경고나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은 자기가 언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까발리고 흑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거의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임명한 그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는 모든 당원에 대해서 징계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겠죠. 어쨌거나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 소식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고, 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월북이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서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이런 기준이 바뀌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참담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 진실 여부가 또 어떻게 밝혀질지, 진위 여부가 또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파장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호 씨 민주당의 비대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합니까? 이렇게 그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버럭 이렇게 화를 낸 그러한 비대위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물론 우상호가 얘기하는 이 진실 여부는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대 이 첩보 내용에 대한 것은 국회
국회 국방위나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을 했다.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당의 의원들도 다 보고 나서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상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국방에 소속이었던 국민의힘당의 하태경 위원장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국방위 소속이다. 첩보 내용 열람한 적이 없다. 질문할 때 답변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뭐 있었다. 뭐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뭐 있기는 있었다. 그래서 그때 계속 국민의힘당에서는 물었다.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는 계속 월북이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당시 입장은 그래서 다시 어쨌거나 국민의힘당 그 당시에는 야당이죠. 야당은 이 감청 전원, 감청이죠, 감청 전원 정보를 지금 그것을 값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그 100%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하고 하태경이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야가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그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실 여부의 확인에 따라서 정말로 만약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졌다라면 문재인은 탄핵감이죠. 그죠? 그럼 어쨌거나 문재인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은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문재인이 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자국의 국민의 생명을 이러한 담보하는 이러한 부분이 통치 행위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의 모든 관련자들 역시 마땅한 진상한 규명과 함께 저는 감옥에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손영진 방송의 아침 간추린 뉴스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